김부식은 역사를 왜곡하진 않았는데 안 써준 부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백대사 같은 경우 대단히 많이 이제 소락하게 썼고, 고구려사도 광개토대왕 비문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제 소락합니다. 먼저 이제 중국의 역사 서술 전통은 이제 공자가 쓴 춘추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춘추의 전통을 이제 사마천이 이제 사기에서 잇게 되죠. 그런데 공자가 춘추를 쓰면서 높인 것이 이제 존주대의라고 해가지고 주나라를 높이는 큰 의리다라고 하는 존주대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제 춘추 시대였죠. 그러니까 주나라는 이 봉건제도로 운영했는데, 이 봉건제도는 뭐냐면 주나라 왕실에서 가까운 친척들을 갖다가 지방에 제후로 봉해서, 그 주나라 국가는 그 천자 국가고 각 제후 국가들은 각 이제 이 주나라 왕실의 친척들이 봉함을 받은 그 나라들은 제후 국가가 되는 그런 이제 봉건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건제도라는 것은 주나라 왕실이 강력했을 때는 이 제후 국가들이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세대가 오래 내려가다 보니까 혈연 관계도 사실 상당히 이제 멀어지게 됐고, 그런 와중에 주나라 왕실이 힘이 약해지니까 춘추 각 나라들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겠다고 막 이제 서로 부국강병에 나서던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춘추 시대인데, 제후국들 사이에 전쟁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때에 이 공자는 너무 혼란하니까, 공자가 춘추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는 방식은 뭐냐? 간단하다. 이제 주나라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나라를 다들 그 천자로 임금의 나라로 섬기고 각 제후국들은 전부 다 제후의 뒤에 그 머무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자의 존주대의인데, 이것이 별로 당시 패권을 추구하던 제후국들의 임금들이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아니었죠. 제후국의 임금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가 뭐 그 노나라가 됐던 뭐 위나라가 됐던 어떤 나라가 됐던 그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길 원하지, 다시 이제 이미 허울밖에 남지 않은 주나라 왕실을 갖다가 뭐 다시 황제 천자 국가로 섬기는 거는 별로 바라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가 중원을 주유하면서 여러 방책을 제시했지만 그 제후국들의 임금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핵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사마천은 이제 한나라를 정통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사기를 쭉 서술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사기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사기 본기로 9권으로 이제 주석까지 다 최근에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하여간 사마천은 이 동이족의 역사를 갖다가 한족의 역사를 바꾸고, 그러면서 한나라를 정통으로 삼아서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춘추와 사마천의 사기, 요 두 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역사서술 전통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중국의 역사서술 전통을 그 원칙을 몇 가지로 하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한자로 위한치휘라고 해가지고, 위한 한나라를 위해서, 치휘 그 부끄러운 것은 감춘다라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중국사에 있어서 부끄러운 것은 그 예를 들어서 황제가 뭐 외국에 잡혀갔다거나 뭐 전투에서 크게 패전했다거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용어를 모호하게 해가지고 감추는 겁니다. 중국에 유리한 거는 막 써주되 불리한 거는 안 써주는, 되도록이면 안 쓰고 쓰더라도 용어를 바꿔서 쓰는 그런 전통이 이제 위한 취휘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공자가 춘추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자가
그 춘추를 보면은 어떨 때는 왕정월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왕자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왕이 뭐 이상이 있을 때나 뭐 이런 때는 왕자를 빼는 것으로 그 감추는 거죠. 근데 그 전통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전통은 이제 존화양이라고 해가지고 존화, 예, 중화, 중국을 자기네가 이제 화라고 하니까 이 중화를 높이고 양이 그 이민족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그 이 춘추에서부터 현재까지로 지금까지로 계속되는 역사서술 전통인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중화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 이민족의 역사를 전부 다 이해,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오랑캐 역사를 봐가지고 중국을 높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민족의 역사를 전부 다 배쳐가는 그런 이제 자기중심적인 역사서술 체제가 바로 이제 중국의 역사서술 전통의 하나인 존화양이의 전통이죠.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상례략외라고 하는데 상례략외는 뭐냐면 자세할 상자예요. 그래서 안쪽 일은 중국 이야기는 자세하게 쓰고 야구에 그러니까 바깥 중국 이외의 바깥 나라의 역사들은 아주 소략하게 쓴다, 아주 간략하게 쓴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사의 이 기록들을 볼 때는 요 세 가지 원칙, 이제 위한, 치휘, 그다음에 존화, 양이, 그다음에 상례, 략외 요 세 가지 전통에 의해서 중국의 모든 역사서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고대 춘추에서부터 지금 뭐 현재 중국의 역사서술도 다 이 틀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역사서술 전통을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이 존주대의 또는 뭐 이 존화양이 이런 말들을 조선의 선비들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는 민족으로 치면은 이제 동이족에서 출발한 이 대한민국 할 때가 한족인데 이 조선족 고려 조선의 유학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한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위 이제 중국을 뜻하는 하와족이라고 스스로 민족을 바꿔서 생각한 거죠.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그 사고를 가진 집단들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남한 강단 사학자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일본 구구파의 입장, 조선 총독부의 입장으로 자꾸 역사 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원조를 따지면은 고려 조선의 유학자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는 중국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이제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 이 역사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삼국사기가 가장 이제 이른 시기의 역사서죠. 삼국사기는 보면은 김부식이 이제 신라 정통론에 입각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중국의 역사서술 전통이라는 것이 뭐 위한추이라거나 존화양이라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그 다른 말로 바꾸면 정통론의 이야기인데 중국을 정통으로 삼아 가지고 역사 서술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쓸 때 물론 이제 백제봉기를 쓸 때는 백제군사를 아군이라고 쓰고 고구려를 쓸 때는 고구려 군사를 아군이라고 쓰긴 썼지만 전체 큰 틀 속에서는 김부식이 신라 정통론에 입각해서 이제 삼국사기를 쓰면서 김부식의 역사를 왜곡하진 않았는데 안 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라사는 좀 자세하게 써준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상례략외, 그러니까 안에 것은 중국 것은 자세하게 쓰고 바깥 것은 소략하게 쓴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신라사는 좀 자세하게 쓰고 이제 고구려사와 백제사는 좀 소략하게 썼죠, 김부식이. 이제 그러면서 김부식은 역사를 이제 왜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1970년에 공주에서 무령왕릉이 발견됐을 때 그 무령왕릉에 이제 지석이 나왔는데 그 지석을 보고 이제
그 무령왕의 무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정확히 연도와 달까지도 정확하게 맞췄어요. 김부식은 역사를 왜곡하진 않았는데 안 써준 부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백제사 같은 경우 대단히 많이 이제 소락하게 썼고, 고구려사도 마찬가지로 김부식이 쓴 고구려사를 광개토도양 비문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제 소락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김부식은 이제 삼국사기를 서술할 때, 이 김부식도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쪽 관점으로 쓴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중국인으로 착각하고 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연개소문에 대한 이제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김부식은 그 연개소문에 대해서 쓸 때 거의 이제 중국의 이제 당서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씁니다. 중국에서는 당시 그 당나라 당태종이 이제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아주 대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 당태종이 이제 왕 되기 전에 그 별명이 상승 장군이었어요. 전쟁하면 늘 이긴다 하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아주 그야말로 대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태종이 죽은 원인에 대해서 신당서 구당서가 다 달리 쓰고 있어요.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단재신초 선생은 당태종은 고구려 침략했다가 그때 당한 부상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사인을 갖다가 여러 개를 이제 조작한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단재신초 선생의 말이 일리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당나라 사람들이 연개소문을 얼마나 극도로 저주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연개소문에 대해서 온갖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다 써놨는데,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연개소문에 대해서 쓴 거는 바로 당나라 사람들의 시각을 이제 그대로 이제 갖다 썼기 때문에, 이제 연개소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중국인의 시각, 그러니까 연개소문에게 당한 중국인의, 패배한 중국인의 시각으로 썼던 것이, 그동안 그걸 갖다 고려조선의 유학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연개소문을 이제 극도로 이제 폄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재신초 선생이 연개소문을 재평가를 하고, 이제 저 같은 그 학자들도 이제 다시 이제 연개소문을 재평가하면서 고구려인의 시각, 우리 시각으로 바라본 연개소문이 요즘 와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누구의 시각으로 쓰는가 하는 점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자기네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거꾸로 이제 고려조선 유학자들은 중국을 위해서 썼고, 지금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일본 구구파를 위해서 쓰니까 이제 많은 그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류지린이 쓴 고조선 연구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러시아의 유엔부틴이 또 고조선사 연구를 썼는데요. 그 유엔부틴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없는 역사도 조작하고 막 만들어내는데 왜 한국은 있는 역사도 부인하는지, 왜 고조선을 부인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유엔부틴이 이제 남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에 여러 이제 발전을 거쳐왔는데 아직 역사학만 계속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역사학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 사회 학문의 비단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그 여러 분야 학문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